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관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일간인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오행으로 요거는 반드시 음양이 상이어야 돼요. 아까 편과는 음양이 동일했죠? 그러니까 이걸 봐요. 여기 아까 갑목 있는데 경금이 와서 때리는 건 갑경충이었죠. 금금목으로 치잖아요. 양이 양을 쳐요. 근데 신금이 때려봐. 금금목. 예? 여자가 남자를 때려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게. 그렇죠? 이렇게 음양이 다른 거, 이거를 정관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봐요. 내가 이게 을목 있어. 잘 보라고요. 근데 신금이 때려. 신금이 때리면 금금목이야. 요건 을신충이죠. 금금목으로 때려. 요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편관이에요. 그죠? 금금목으로 때리잖아요. 음목을 음금이 때리니까 편관이죠. 을신충이죠. 이건 충이죠. 그런데 여기 경금이 때려. 예? 음목을 경금이 때려. 이게 금금목으로 때리죠. 이걸 뭐라 그래? 여자를 남자가 때려. 여자를 남자가 때리는 거죠. 음을 양이 치는 거네.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정관이라고 그래. 근데 이 정관은 어떻게 돼? 남자가 여자를 때리다가 어떻게 돼? 을경합금이 되는 거야. 때리다가 정이 들으니까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건 음양이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이게 정관이에요. 그럼 정답이 나왔어요. 육친관계를 봐. 육친관계. 예?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누구야? 남편이야. 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당하는데 그게 합의돼 버리고 결혼이 돼 버려. 옛날에는 그렇게 봤어요. 자, 다시 한번요. 아까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 정죄했죠. 내가 뺏어오는 거야. 근데 뺏기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하는 거야. 근데 음양이 달리 당하는 거니까 뭐예요? 합의 의미를 갖고 당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되는 거고 이게 남편이야.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딸. 아까 아들은 편관이고 딸은 음양이 다르잖아요. 정관. 그래서 세상에서요. 부인한테는 이겨도 아버지가 누구한테는 져요? 자식이들이 되면 지는 거예요. 그죠?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딸이 정관이에요. 딸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질은 다 이거 아까 편관이 법을 지킨다고 그랬죠? 이것도 상하관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하관계, 상사, 내 윗사람. 그 직장에서도 위계질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계질서가. 그죠? 직장에서도 위계질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가. 그 자체가 이게 정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편관하고 달리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이 좀 있죠. 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이 있는 거예요. 정을 가지고 위계질서를 하지만은 법에서는 인정사정을 안 보여주지만은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위계질서를 따지지만 뭐예요? 예? 그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죠. 예를 들어서 위에 사장님이 일을 시켰어. 일을 시켰는데 일하다 말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로 돌아갔다. 그럼 일하다 말고 가게 돼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경우를 염려해 주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줘. 그러나 아까 법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래서 내가 법을 위반하고 예를 들어서 남의 차 부닥키고 막 급하다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건 처벌되죠? 이해가 됐죠? 이제 편관 정관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지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계질서인데 그런 의미를 있다 하는 걸 아세요. 그리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관도요. 정관도 평관과 동일하게 월지에 있을 때가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월지에 있을 때가 그 다음에는 일지예요. 일지, 그 다음에는 시지, 그 다음에는 연지예요. 그건 뭐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관도 평관처럼 하나의 원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코리아 타임 시간 약속하면 1시간 늦게 오고 2시간 늦게 오고 그건 뭐예요? 정관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이거 봐요. 금방 쉬운 거예요. 사주에 정관이든 평관이든 관이 전혀 없으면은 사람이 무질서해져. 그러니까 사주에 관이 전혀 없으면은 무질서해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칙을 지킬 줄 몰라. 지 멋대로야. 그렇죠? 그래서 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 정관은 직장운이에요. 운이며 요 정관이 저것만 놔두세요. 용신이 되면 우리가 직장운 내지는 관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용신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뭐냐면 정관이라는 게 들어와야만 이 사람이 성공할 때가 있어요. 아직 용신을 못 배워서 그런데 정관운이 들어와야만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용신이 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여기 지금 내가 기토인데요. 화생토 이게 좀 강해요. 이때 요게 뭐냐면 목국토. 요게 간목이 목국토. 요게 정관이에요. 그죠? 내가 음토인데 이게 양목 아니에요. 목국토 정관이에요. 목국토 정관입니다. 그때 요 정관이 이 사람한테 이게 아주 좋은 용신이 될 때 요 사람은 관운이 좋아요. 관운이 좋은 사주다 그래요. 그러면 공직에 들어가면은 잘하면 장관까지 될 수 있고 기업 차려면 사장까지도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용신하고 결부해서 얘기를 다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사주에 정관이 마찬가지예요. 정관이 충국을 받으면은 직장운이 없어요. 운이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아까 평관의 충국처럼요. 자, 이거 봐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봐요. 요게 지금 기토인데 여기를 봐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요게 목국토죠. 목국토. 요게 정관이죠. 예? 요건 음토고 요건 양토 아니에요. 목국토 아니에요. 정관이죠. 예? 근데 요게 이렇게 인신충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에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직장운이 없게 되고, 또 이런 경우는 직장을 자주 옮겨요. 자주 바뀌어. 직장이 자주 바뀌어. 직장이 자주 바뀌어. 바뀐다. 직장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 정관이 충국을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정관이 충국을 받는 게 나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고 여자고요. 남자고 여자고 공이 봐요. 사주에 정관과 평관 이렇게 혼재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어 알아두세요. 이거를 관살혼잡이라고 그래. 관살혼잡. 사주의 정관과 평관이 혼재되면 이걸 관살혼잡이라고 그러는데, 혼재되면 사주의 정관과 혼재되면은 관살혼잡인데, 남자는 직장을 자주 옮기고 또 직장운이 없어요. 직장운이 없고, 여자는 시집을 여러 번 갈 우려가 있어요. 이 여자는 관살혼잡이 된 여자는 상대하지 마세요. 남자는 위험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관살혼잡인 여자 사주들은요, 이거는 거의 틀림없어요. 이혼을 안 하고 지금 남편하고 잘 살아도 반드시 애인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갑목이에요. 갑목인데 갑신일주야. 근데 경신월에 있어. 에? 잘 봐요. 신유년, 경신월, 갑신월 일례를 들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고 봐요. 시간. 그러면은 여기 이 간목이 있는데 요건 금금목 요건 정관이죠. 예? 요거는 금금목 요건 뭐예요? 평관이죠. 정관 둘의 평관 셋이죠. 예? 그러면 요거는 남편이고 요 애인이 셋이나 있는 거네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시집을 2번 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살다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남자가 이렇다면 이거는 직장을 자꾸 옮겨 다녀. 예? 이 직장 다니다 저 직장, 이거는 자꾸 옮겨 다녀. 그러니까 직장운이 나빠요. 아시겠어요? 직장운이 나쁘다고요. 사람이 우물을 한 군데 한 직장에 오래 있어야 사장도 되고 전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대리호쯤 되면 또 유혹에 빠져 또 딴 데 가고, 그래서 과장쯤 되면 또 딴 데 가고, 그러다가 쫓겨나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장운을 없어지게 돼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자 이제 이거 봐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도 나쁜데, 그러나 사주에 관이 전혀 없으면,
그러니까 평관이든 정관이든 정관이든 평관이든 이 관이 전혀 없으면은 예? 남자나 여자나 공이 방탕해져. 방탕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속을 안 받으니까 지 멋대로가 돼요. 그래서 관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 특히 여자 사주, 여명에 관이 전혀 없으면은 이거는 고독해요. 고독하다. 그러면 고독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집을 아예 못 갈 수도 있고 시집을 갔어도 독수 공방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시집을 아예 못 가는 수도 있고 갔어도 부부 생활을 할지언정 남자의 애틋한 사랑을 못 받고 뭐예요? 남자는 바깥에서만 빙빙 돌고 독수 공방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봐요. 자, 어떤 사주가 있어요? 신금인데 예를 들어서 임진, 임자, 신해. 예를 들어서 신해. 그 다음에 이렇다고 봐요. 갑진이라고 봐요. 이 신금이 있는데요. 신금이 있는데 금생수인데 이 신금의 관은 뭐냐면은 이 금을 녹일 수 있는 건 화가 들어와야죠. 금을 녹일 수 있는 건 화극금 화가 들어야 되잖아요. 병화가 들어오면 정관, 정화가 들어오면은 평관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 사주에 지금 하나도 없죠. 화가. 지장간에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보지만 여기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남자는 지 멋대로 방탕하고 여자는 결혼을 하되 혼자 살 가능성이 많아. 독수공방을 해. 남편은 있지만 겉다리야. 애틋한 사랑을 못 받아. 아시겠어요? 또 아니면 운이 나쁘면 아예 시집을 못 가버려. 아시겠어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뭐든지 많으면 나쁘고 또 전혀 없어도 나쁜 거야.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여자 사주는 관이 꼭 있어야 돼요. 관이 꼭 있어야 되는데 많아도 나쁘고 적어도 나쁘고 그래요. 너무 많으면은 여기도 서방 저기도 서방이 돼.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제가 실례를 들겠지만 관살 혼잡인 사주는 잘못하면 화류의 인생으로 빠집니다. 여자 사주가 관살 혼잡이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화류계가 돼. 이방도 서방, 이방도 방마다 서방이 있으니까 뭐에 화류계 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관살 혼잡 사주도 무서운 거예요. 나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국을 받으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정관도 평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평관 정관을 봤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우리가 편인이라는 걸 봐야 돼요. 이제부터 84페이지를 보세요. 편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일간인 나를 돕는 이 말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돕는 오행으로 이거는 음양이 동일해요. 자, 이걸 봐요. 내가 간목이야. 간목이 있는데 여기 임자월에 놨어. 여기를 봐요. 그러면 수생목 나를 도와주죠. 간목을 물이 들어와야만 나무가 잘 자라니까 물이 들어와야만 나 좋잖아요. 간목 입장에선 수가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나를 돕는 거 아니에요. 생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음양이 동일해. 양수가 그죠? 양은 양끼리 남자가 남자를 도와주고 여자가 여자를 도와주는 걸 뭐라고 그래? 편인이라고 그래. 무조건 음양이 동일한 건 편관, 편재, 편자가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편인이야. 그러면은 잘 봐요. 이게 육친관계를 보면 이 편인은 우리가 남녀공이 계모예요. 계모가
이게 편인이에요. 또는 이모도 우리가 편인에 해당해요. 계모나 이모가 계모.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성질을 보면요, 이거는 성질은 이게 고독한 학문이 돼요. 이 고독한 학문이 편인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럼 고독한 학문,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거, 고독한 학문. 그러면 여기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고독한 학문이 주로 어떤 게 많아요? 종교 계통. 우리가 이 목사라든가 신부된다든가 이게 누구나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엄청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고독한 싸움에서. 종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우리가 자 불교에서도요. 같은 불교에서도 파괴승하고 우리가 수도승하고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스님을 해서 누구를 높이 평가해요? 결혼 안 한 스님을 높게 평가하는 게 뭐예요? 결혼을 한 스님은 이미 세속에 젖고 무력에 젖으니까 뭐예요? 돈 욕심을 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성당에 있는 신부와 목사하고를 누구를 높게 평가해요? 신부를.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의 고독한 싸움이야.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참 난 신부는 존경스러운 신부님들 많아요. 이 신부님들 성당 윙교 다닐 때 요만한 가방 하나 딱 들고 와. 그 안에 뭐야? 세면도구 하나밖에 없어요. 양말하고 팬티하고. 그죠? 짐이 없어, 짐이. 나머지는 다 하고 성당에서 주고 뭐 물욕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님이나 신부들이 술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술로 안 따지고 음료수니까 포도주 먹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독을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와의 싸움, 남자고 여자고 그때 그 30대 40대 그 넘치는 성욕을 참고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욕의 유혹을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신부나 예를 들어서 뭐 파괴승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처자식이 있으니까 뭐 무력에 젖은 건데요. 무슨 존경을 해, 존경을. 그렇잖아요? 나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참 바보 맹꽁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 뭐 요새 저번에 무슨 어디 수도원에서도 그 사람이 무슨 신이야, 신은. 웃기는 소리죠. 뭐 때문에 가서 빌고 그렇잖아요. 다 정신 나간 짓이야.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사욕에 의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신도들을. 처자가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제가 60년 이상 살면서 느낀 경험이야. 처자가 있는 사람은 절대 존경하지 마라. 예? 처자. 교회를 좀 많이 다녀봤는데요. 네. 교회가 우리나라 같은 잘 진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예, 절대 고독한 학문이 편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게 교도 그래서 이게 고독한 학문인데 원래 고독한 학문은 그러니까 뭐예요? 무력에 젖으면 안 돼. 무력에. 예? 근데 현실은 무력에 젖어 있으니까 종교가 종교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에 이걸 봐요. 꼭 아시는데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이거는 종교인의 사주라고 그래요. 사주에 편인이 많은 사람은 종교인의 사주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봐요. 아까 편인이 고독한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봐요. 잘 봐요. 자, 예를 들어봐요.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봐요. 토생금이죠. 편인이 4개나 있죠. 이거 봐요. 이게 음금인데 여기 음토죠, 이게. 음토가 토생금 하는 게 편인 아니에요. 예? 근데 편인이 4개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종교인 사주예요. 스님이든 목사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사주에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은 이거는 편인이 많으면은 식신이 무너져요. 이거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거를 도식이라고 그래.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잘 봐요. 이거 봐요. 이 신금에서 일을 하려면 식신이 뭐예요? 금생수. 에? 금생수 안에 수. 금생수지요. 자수든 해수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천간으로 얘기한다면 임수든 계수든, 지지는 자수든 해수든. 이게 식신 상관 아니에요. 에? 이거는 식신이고 이건 상관 아니에요. 음양이다는. 그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게 수가 이게 식신인데 이 토가 많으면 토가 토국수로 이 수를 극하죠. 토국수로 이 수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죠. 그러니까 이 편인이 많으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일을 안 하고 놀고 먹게 돼. 그럼 그런 직업이 가장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거지가 되든가 종교인이 되든가. 그죠?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사주 이론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요의 원리로 보면 맞는 거예요. 뭐냐? 편인이 많으면은 식신이 깨지니까 일하기 싫어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거지가 되든가 동양을 하든가. 두 번째는 이게 고독한 직업이니까 종교인이 되는 길이에요. 목사나 신부가 무슨 일을 해요? 설교하는 것도 일은 일이죠. 그러나 생산성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산성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봤던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정신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보면은 정신적인 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직업의 의미로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인이 많으면 이렇게 도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종교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봐요. 이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식신이 뭐 도식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절대 재물운은 있다 없다? 아예 없는 거예요. 재물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교인들이나 이런 학문하는 고독한 학문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딱딱 맞는 거예요. 재물운이 없어요. 재물운이 없는데 재물욕을 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들 중에 큰 개신교든 성당이든 불교든 다 재물욕이 없기 진짜 고독한 학문한 사람들이 다 높은 지에 있죠. 그렇잖아요. 돈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지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무력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이런 사주는 이렇게 편인이 많으면 요걸 알고, 두 번째 편인이 많은 사주는 요게 쌍둥이 사주이거나 계모가 있는 사주예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 쌍둥이 사주들이 편인이 많아요. 또는 계모가 있는 사주예요. 이걸 봐요. 우리가 아까 편인이 계모죠. 인성이에요. 그럼 여기도 편인이 있고 여기도 편인이 있고 이게 이 사주가 쌍둥이 사주입니다. 쌍둥이 사주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쌍둥이 사주를 어떻게 합니까? 편인이 이렇게 겹으로 같이 이렇게 겹으로 중중이 있는 거. 이런 사주들은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쌍둥이가 아니면 이건 반드시 어머니가 두 분인 분이에요. 예? 어머니가 둘인 사주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둘, 계모가 있어. 계모가 있다는 건 이거는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쌍둥이 사주이거나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인을 이렇게 봐. 그래서 편인이라는 거는 이게 고독한 학문의 의미고, 정식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정인을 봐요. 요거는 일간인 나를 생해 주는데 음양이 동일하다 다르다. 아까 음양이 동일할 때는 편인인데 이건 음양이 다른 거예요. 잘 봐요. 여기 간목이 있는데 계월해 놨어요. 사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수생목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인이에요. 이거 양인데 이건 음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요? 음양이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래. 어머니의 마음. 진짜 정이 이거예요. 정 있는 마음이야. 그래서 정인이라고 그래. 정 있는 마음이야. 그럼 이게 육신적으로 누구냐면은 남녀 공이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이야. 그래서 사주에 정인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성질을 보면은 이거는 학문하는 마음이야. 학문하는 마음. 그러니까 꼭 고독한 학문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학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정인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자 입장에서는 사위도 정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을 씹어낼 때 사위가 나한테 정인이 돼요. 사위가 여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머니의 마음인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사위가 나한테는 정인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위가 뭐예요? 며느리가 잘 봐요. 옛날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편제니까 잘해야죠. 편제를. 사위도 자기 장모가 정인이니까 정 있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들 잘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꼭 아시는 건 요 정인은 요게 정인은 학문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게 학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정인이 용신이 되면 학자의 길을 가면 돼. 학자의 길을 가는 게 좋다고 그래.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공부. 딴 거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해야 돼. 아까 이걸 봐요.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아까 이걸 내가 불구자 사주라고 그랬죠? 수국화 이렇게 불구사 사주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용신이냐면은 자, 여기 이거 화예요. 화. 근데 여기 수야. 수국화야. 이게 관이야. 근데 여기 목이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 이 목이 들어오면 이게 인성이야. 인성. 목생화 아니에요. 수가 다이렉트 들어오면은 나를 극하는 관인데 중간에 목이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요걸 딱 잘 중화를 해줘. 그 요게 인성이야, 목이. 예? 요게 인성이야. 요게 용신이 됐다. 이런 경우 요가 용신이 된다 그러는데 요때는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 돼. 공부를 하면은 이 나쁜 운을 막아줄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주의 용신, 요 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이 용신이 된다. 즉 정인이 그러니까 학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러나 사주에 정인이 많으면 지나치게 많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인이
되어야지 사업가는 절대 불가요. 돈하고는 연을 맺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걸 봐요. 이걸 봐요.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간목인데, 자, 개유, 예를 들어서 개해, 갑자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생목 정인이죠. 예? 이건 양복인데 이거 무슨 여긴 또 편인도 있죠. 이렇게 많을 때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만 주지 내가 일하는 게 없잖아요. 누구한테 도움만 받지. 그럼 이게 뭐야? 거지맘이죠. 거지가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종교인이 되든가 해야지 사업가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인성이 많은 사주는 이거 종교 아니에요. 잘못하면 거지 사주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여기요, 요걸 잊지 마세요. 요 정의는 학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서운도 요거 잊지 마세요. 요것도 정의론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볼 때 사주를 볼 때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부동산 사서 팔고 매매운 있잖아요. 매매운이 있냐 없냐도 이 정의론을 가지고 매매운이 있나 없냐를 판단합니다. 나중에 제가 실례를 들겠어요. 그래서 이 정인이 바로 매매운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문서니까 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 집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운도 부동산 매매운 이런 것도 다 정인 갖고 따지는 거예요. 학문하는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걸 봐요. 그런데 네. 여기서요. 요 말을 잊지 마세요. 요거. 정인이 지나치면 종고이 되는데 그때 특히 요걸 잊지 마세요. 정인이 지나치는데 정인이 많은데 충국을 받으면 아주 나빠요. 이게 잘못하면 거지사주가 돼. 실례를 들겠어요. 실제로 거지사주예요. 임자, 갑오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임자, 갑오예요. 자, 수생목이에요. 편인, 전인이 다 편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좌우충이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목생화, 이 사람 여기에 유일한 식신이야. 목생화 유일한 식신인데 이게 물이 다 와서 이걸 꺼버리죠. 도식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물이 와서 이걸 다 꺼버려. 그럼 이 사람 뭐야? 일할 수가 없잖아. 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면 남한테 동경할 수밖에 없어. 거지사주야, 거지사주. 그래서 식신이 정인이 지나치게 많으면 종교인이 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충국을 받잖아 이렇게. 그럼 이 사주는 거름뱅이 사주가 돼요. 나쁩니다. 그거를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의 정인이라는 게 공부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정인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사주에 정인이 전혀 없으면 사주에 정인이 전혀 없으면은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힘들면 누가 제일 만만해요. 80 먹은 노인도 몸이 아프고 누워서 힘들면 돌아갈 때 아이고 어머니 하죠. 우리가 세상에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머니예요. 그게 정인의 마음이죠. 근데 사주에 정인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뭐야? 힘이 들 때 누구한테 의지를 못하니까 고독하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지만
사주에 정인이 전혀 없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고독해요. 그래서 정인도 하나쯤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있는 게 좋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 정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아까 편인은 우리가 고독한 학문이고, 근데 이 같은 적인데요. 정인은 그래도 더 정이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학문하는. 그러니까 편인은 고독한 학문인데 대해서 이 정인은 이 자체가 학문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문서운을 보는 것도 요걸 갖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십신론을 본 거예요. 10가지 신이에요. 잘 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자 사주가 이렇게 8자가 있어요. 내가 간목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첫째로 자 다시 한번 비견 나하고 동일한 호행으로 음양이 동일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인하면 이게 비견이죠. 에? 양목 그렇잖아요. 자 을묘 음목 똑같으죠. 을묘 60갑자에서 봐요 한번. 병호 양화 정사 음화 그 다음에 경신 양양 신유 음문 같은 금은금인데 그죠? 그 다음에 임자 기해 양수 음수부산에 이렇게 이런 게 다 비견급이죠. 비견급 일주라고 그래 이걸.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했잖아요. 그 중에서 양만 골라봐. 양만 이렇게. 요 양만 골랐을 때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양인살이라고 그래요. 양인살. 이게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 글자가 양양으로 되어 있는 비견금 양인살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별로 좋지가 나빠요.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위아래가 비견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이 합세해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합세해서 남을 때리면 그게 겁나는 거예요. 사고를 쳤을 때는요. 그 다음에 겁재라는 건 음양이 다른 거죠. 간목에 대해서 묘. 요게 뭐예요? 에? 이건 양목이고 이건 음목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을목. 이게 겁재죠. 같은 목인데 음양이 다른 게 이게 겁재예요. 그 다음에 식신은 간목을 예를 든다면은 간목에 대해서 병호. 목생화지요. 목생화. 에? 음양 식신. 이게 식신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은 간목을 갖고 있을 때 정사. 목생화인데 음양이 다르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꼭 그 표를 가지고 꼭 자기가 해서 꼭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편재. 6번째 정재. 이거는 간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진, 목곡토 음양이 동일한 거죠. 정재는 간목에 대해서 기축, 목곡토인데 음양이 다르죠. 그게 정재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번째 평관, 정관. 간목에 있는데 칠살, 경신, 근근목으로 날 때리는데 음양이 동일한 거죠. 정관은 간목이 있는데 여기 신유, 근근목으로 치는데 음양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9, 10. 여긴 뭐가 있냐면 편인, 정인이 있어요. 그때 여기 간목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임자. 수생목인데 양은 양끼리 돕죠. 예? 이게 편인이죠. 정인은 간목이 있는데 계해. 수생목인데 이건 양인데 이건 음아니에요. 음양이 다르죠. 집에 가셔갖고요. 잘 봐요. 집에 가셔갖고 숙제입니다. 갑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지지는 인묘 인묘진사 이렇게 해서 예? 그 표를 갖고 간목을 가지고 10개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이 예를 적어 놓고요. 을목일 때 10가지를 다 해보라고요. 그럼 확신이 쓰겠죠? 자, 간목을 갖고 간목일 때 비견은 갑, 겁재는 을, 에? 지지에서 인은 비견, 묘는 겁재 그렇잖아요. 간목을 가지고 비견, 겁재, 식신상과 이거 10개를 다 하라고요. 또 을목을 갖고도 다 해보고 갑을 병정 10개를 다 해보면은 일요일 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하루 종일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 노력을 안 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아시겠죠? 내가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책 가지고 다시 찾아갖고 다시 해보라고요. 찾을 것도 없이 요거만 딱 적어갖고 갑을 병정 지때 인묘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보면은 표 갖고서는 해보면 되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걸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만들어 봤으면은 그걸 자꾸 숙달을 해. 자꾸 숙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갖고 자꾸 숙달하고 자꾸 눈으로 익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안 되면은 그게 눈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야 이거는 편재, 이거는 비견, 이거는 식신, 이거는 편관 이런 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안 들어와 갖고는 남의 사주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잘 집에 가서 갑목부터 갑을 하나 놓고 비견 겁재부터 해서 편인 정인까지 갑을 하나 놓고 천간 지지를 동시에 다 적어봐요. 을일 때 병정 무기 경신 임기까지 다 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이거를 몰라오면 안 됩니다. 그걸 꼭 다 해갖고 오셔야지 돼요.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